걷기는 신체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운동인데요. 하지만 오래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올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의학과 박시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잘못된 걸음걸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걸음걸이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큰 사람 있죠. 발을 쿵쿵거리면서 네.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걷게 되면 발에서 오는 충격이 발꿈치, 무릎, 허리, 목 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신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에서는 족저근막염이나 관절 불안전증, 또 무릎 관절염이나 네. 허리 통증, 뒷덜미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선가 엄지발가락 끝에다 자꾸 힘주면서 걸으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예. 네, 저도 엄지발가락 들어봤어요. 끝에다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엄지발가락 중간에 굳은 살도 생기고 예. 엄지발가락 뿌리 쪽 관절이 점점 굳어지는 엄지발가락 강직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네요, 그러면. 예. 자, 그럼 이제 건강 이상이 생기는 걸음걸이가 있는데 건강이 이상해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가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걸음걸이는 사실 걸음걸이를 잘못해서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예. 대부분의 경우는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걸음걸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목을 삐었을 때 우리가 쩔룩거리면서 걷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걷게 되면은 그 걸음걸이가 잘못된 이유가 발목이 삐어서 잘못 그렇죠. 걷는 건데 그 쩔룩거리고 걷는다고 해서 발목이 삐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뭐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되게 이제 안짱걸음은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걷는 것을 안짱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인은 되게 이제 넙다리뼈나 아니면 정강뼈가 안쪽으로 뒤틀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건 선천적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어린이 시기가 지나서 성장하면서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한 10% 정도는 계속 안짱걸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안짱걸음을 하는 아이가 앉을 때 자세가 그 무릎 꿇고 앉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서 무릎 모양이 W자 형태가 되게 앉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앉으면 이 안짱걸음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음 그렇게 앉는 자세는 좀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인의 안짱걸음은 되게 엉덩이 관절이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그 오래 걷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작용이 좀 덜하게 되고 발목이나 발, 그다음 무릎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팔자걸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을 때 발의 각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 15도 이상 벌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뭐 체중이 늘거나 아니면 골반이 벌어지거나 몸이 좀 불안정할 때 사실은 이렇게 팔자로 걷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배가 또 되게 앞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쓰러지고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걸을 때는 허리를 뒤로 많이 젖히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후관절 쪽에 염증이 생기는 근골격계 통증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변형이 생기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또 그 걸음걸이 때문에 또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 걸음걸이를 걸을 경우에 성장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예. 걷는 모양새가 걷는 또, 모양새가 예. 정상인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네. 네. 그 똑바로 섰을 때 네. 발목이 휘어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은 가까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미 어깨 높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은 체형이 이미 틀어지기 시작한 경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 어릴 때 아주 미세하게 틀어진 체형이 뼈대가 점점 닳아가면서 더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성장도 방해가 되고 네. 결국 척추측만증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 아주 고생할 수 있습니다. 측만증까지요. 그럼 정말 올바르게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는 내가 잘 걷고 있는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잘 걷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울을 전신 거울을 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전신 거울 앞에 자기가 똑바로 섰을 때 예. 정면과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하면 되는데요. 앞에서 볼 때 손을 엉덩관절 옆으로 좀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어깨의 높이를 양쪽이 같은지를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귓구멍, 네. 어깨, 엉덩관절, 무릎, 발목이 서로 일직선에 놓여 있는지 예.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배가 혹시 많이 나온 사람들은 허리 뒤쪽에 그 곡선이 너무 심하게 파여 있지는 않은지 네.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전신 거울이 있다면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네요. 예. 그 외에도 신발을 살펴보면 어느 부분이 닳았는지를 확인해서 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신발 바닥을 보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발 뒤쪽 바닥면이 많이 대개는 많이 닳고 예. 앞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고르게 닳아 있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쪽이 많이 닳아 있으면 정상인 거군요. 뒤쪽 바깥쪽이 많이 닳아 있으면 정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양쪽 발을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이 더 심하게 닳아 있거나 그 뭐 한쪽 뒷굽이 바깥쪽이 너무 많이 닳아 있으면 또 팔자 걸음, 안쪽이 많이 닳아 있으면 안짱 걸음, 한쪽만 너무 많이 닳았으면 우리가 자세가 삐뚤어진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발바닥에 어떤 굳은 살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그 사람 걸음걸이나 신발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발바닥은 원래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라서 굳은 살이 정상적으로 생기죠. 다른 부위, 신체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굳은 살이 많이 생기는 예. 게 정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발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어느 한쪽에 굳은 살이 심하게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 걸음걸이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신발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걸음걸이로 걷고 있다면 좀 빨리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스스로 뭐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오. 그 먼저 벽에다 종아리, 엉덩이, 어깨, 기대는 거군요. 네, 뭐 머리를 뒤에다 딱 기대고 똑바로 서는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시선은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예. 턱은 바싹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허리와 벽 사이는 한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틈이 좀 벌어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네.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귓구멍, 어깨 중심, 허리, 엉덩관절, 무릎, 발목의 복사뼈가 서로 일직선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과 발목은 살짝 붙여주는데 무릎이 안 붙어 있으면 되게 O자다리라 그러고 네. 발목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X자다리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발 뒤꿈치도 딱 붙이고 발 앞쪽은 엄지발가락 쪽은 그 주먹 하나가 좀 들어갈 정도로 좀 V자로 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발 사이에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배를 좀 안으로 집어넣도록 복근에 좀 힘을 주고 서 있으면은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간혹 이제 벽에서 이 허리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요추 전만증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똑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네. 그 허리가 등에 벽에 딱 닿을 수 있도록 네. 유지시켜주는 운동을 하면은 좀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자세 교정 방법 말씀하셨는데 걸음걸이를 할 때 올바른 걸음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걸음걸이인가요? 또 올바르게 걷는 것은 아까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의 상체는 똑같습니다. 단지 네. 팔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요. 네. 팔꿈치는 한 그 L자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V자가 되도록 예.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예. 상체는 아까처럼 똑바로 세우시고 네. 그다음에 발 모양은 정확하게 11자를 뭐 맞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11자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아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엄지발가락을 좀 벌려서 팔자 걸음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실리는 것이 발 뒤꿈치부터 먼저 닿고 발바닥이 전체가 닿고 네. 엄지발가락 뿌리 쪽에 네. 체중이 실려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엄지발가락 끝에는
좀 가능한 힘을 덜 줘야지 엄지발가락 강직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올바르게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부터 내딛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의학과 박시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